자, 시작해보자. 시작해볼 거야. 108페이지 도함수의 활용 3 파트로 갈 겁니다. 자, 도함수의 활용 3 파트 가서는 이제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빨리빨리 그리는 것도 같이 연습해 가면서 문제 좀 풀어볼 거야. 자, 도함수의 활용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활용하는 거 살짝 얘기하고 할 거야. 방정식에서의 활용. 자, 방정식에서 활용하는 거는 이제 뭘 찾아보는 거냐면은 근을 찾는 게 아니고 근의 개수만 생각하는 거야, 이제. 이제. 자,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까지는 x축과 만나는 점이 2차 함수에서는 x축과 만나는 점이 2차 방정식의 근, 1차 방정식의 근 이렇게 나오고, 그치? 자, 2차 방정식까지는 우리는 근 구하는 거 쉬워. 그치?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해버리면 돼? 근의 공식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근데 3차 방정식부터는 근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3차 방정식부터는 인수분해 안 되면 우리 절대로 못 풀어라고 생각해버릴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을 찾으라는 형태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인수분해 안 되는 형태에서는 항상 어떤 형태가 나와? 근의 개수를 찾으시오. 실근의 개수를 찾으시오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를 체크해봐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항상 양수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 그치? 음수면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 녀석을 하나의 함수로 생각했을 때, 그치?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고, 맞아. 자,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나오는 그래프 모양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x축이랑 세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글쎄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조금 특이하게 x축이랑 스치고 지나가게끔 만들어주기도 할 거야. 글쎄. 자, 각각에 대해서 근이 몇 개가 나오는지 체크해보면 이 녀석은 x축이랑 세 점에서 만나니까 실근 3개가 나올 거라고. 그렇지? 얘는 x축이랑 만난 점이 두 점이야. 자, 그런데 이 점은 어때? 스치고 지나갔네. 그러니까 무슨 근을 가지고 있어? 중근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실근 하나, 실근 두 개를 갖는다. 물론 하나는 중근이 되게끔. 맞지? 자, 이 녀석은 실근 몇 개를 가져? 실근 한 개를 가질 거고, 얘는 실근을 한 개를 갖는데 이 녀석은 뭐라고 불러줄 거냐? 삼중근 이렇게 불러줄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실근 3개를 갖기 위한 조건 한번 체크해 볼게. 그치? 자, 우리는 인수분해에서 실근 3개를 갖는다라는 걸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도 실근을 3개 갖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자, 우리는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줘가지고 극대값을 갖는 x값, 극소값을 갖는 x값 찾아줄 수 있을 거야. 자, 그랬을 때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다르면 x축이랑 세 점에서 만나겠네. 맞아. 그치? 무슨 정리야? 사이값 정리. 맞아?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3차 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극대값이 양수니까 이 사이에서 x축을 뚫고 지나갈 거고, 극대값은 양수, 극소값은 음수니까 또 이 사이에서 x축을 뚫고 지나갈 거고, 극소값은 음수이고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테니까 x축을 또 한 번 뚫고 지나갈 거다. 그래서 실근 3개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뭐야? 아, 요 녀석이랑 부호가 다르면 되겠네. 그거를 우리는 유식하게 곱해서 음수다라고 표현하면 되잖아. 그렇죠? 자, 실근이 두 개이기 위해서는 어때? 그 값을 갖는 x값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알파나 베타를 대입한 값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 되겠네. 그치? 둘 다 0일 순 없어. 둘 중에 하나는 0이야. 그래서 f의 알파랑 f의 베타 곱해서 0 나오면은 우리는 실근 두 개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치?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알파를 대입한 함수값이랑 베타를 대입한 함수값이 부호가 같네. 그러면은 실근 하나를 가질 거라고.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을 갖겠다는 얘기야.
맞지? 자, 그러면은 부호 같은 거니까 곱해서 0보다 크다 만들어 버리면 되겠다. 알겠어요?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 부호가 같으면은 실근 하나, 다르면은 실근 세 개. 자, 삼중근은 뭐 따지는 거 없어. 극값이 없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대충 무조건 x-알파의 세제곱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제 삼중근. 알겠어요? 자, 기본적인 내용은 이 녀석이고 이렇게 되고, 자,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봅시다. 자, 유형 1번에 1번 볼 거야. 유형의 1번에 1번. 492번 보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k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면, 자, 일단 정석대로 푸는 방법, 우리 방금 배웠던 내용 이용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알겠지? 자, 여기 왼쪽에 있는 녀석을 다 함수라고 넣어버릴 거야. fx를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k라고 두면은, 자, 서로 다른 세 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 녀석은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된다고? x축이랑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게 그래프 그려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반대여야 되겠지. 맞아? 그치? 자, 그래서 미분해 볼 겁니다. f 프라임 x 구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6x하고 나와서, 자, 인수분해주면 x-1이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은 0과 1 하고 있네. 그지?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당연히 0을 대입한 게 극대값, 1을 대입한 게 극소값 나올 거야. 맞지? 자, 그래서 극대 극소 찾아보면 f에 0 대입할 거야.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k 나오고, f에 1 대입해 볼 거야. 1 대입해 보니까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하고 나오겠다. 그치? 자, 그러면은 두 개 근이 뭐야? 부호가 달라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할 거라고? f의 0 곱하기 f의 1, 즉 마이너스 k 곱하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걔가 0보다 작아야 되겠다고. 맞아요. 그치? 자, 여기서 마이너스 묶어서 얘 곱해주니까 결국 k에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네.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야.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치? 이해돼? 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지 않고,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푸는 걸 계속 연습해야 돼. 자, 어떻게 풀 거냐면은 x라는 문자 말고 다른 이질적인 문자 하나만 이항할 거야. 사실 상수항 파트를 다 이항한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k를 이항한 다음에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앞에 있는 요 녀석만 fx라고 생각하고, 자, 뒤에 있는 요 녀석 따로 함수로 생각해서 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요 함수와 요 함수의 교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맞아. 자, 그럼 실근이 3개 나왔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랑 얘랑 교점이 3개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되겠대. 그래서 자, 교점이 3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 녀석 그래프 그린 다음에 상수함수 위로 아래로 움직여가면서 교점 3개 만들게 만들어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요거 함수식 찾아보면은 f'x가 6x 제곱 마이너스 6x 나와서 6x로 묶어주니까 x 마이너스 1, 걔가 0이 되는 x값이 0이랑 1 두 개 있지. 자, f의 0은 0 나오고 f의 1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이 녀석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0,0을 지나고 1, 마이너스 1을 지나게 3차 함수 그래프 요렇게 그려지면 되고, 그치?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지나가면서 요 그래프랑 세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y는 k가 어떻게 지나가야 된대? 요렇게 지나가야 된대. 맞아. 그러니까 k가 위로 올라가 봤자 얘보다는 아래쪽에 그려져야 되고 얘보다는 위쪽에 그려져야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k의 범위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어서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이렇게. 그치?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푸는 거를 좀 더 추천을 합니다. 그치? 물론 풀이가 얘가 좀 더 간단해가지고 이렇게 풀면 안 되나? 풀어도 상관없어. 그치?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나중에 너네들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들어갔을 때 활용하기 좋아서 이 방법으로 좀 풀어볼 겁니다. 알겠어? 자, 비슷한 방법으로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 5번 정도까지 풀고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볼게.
자, 유형 2번도 보면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는 0이 한 개의 양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만들어주래. 그치?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k 해놓고, 그치? 자,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k라는 두 개의 교점이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 그려보기 위해서 그 값 찾아보면 미분해 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주니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x 값은 마이너스 1과 1 두 개가 나올 거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져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 1에서 극소를 갖겠네. 자, 어쨌든 마이너스 1 대입한 함수값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3에서 2 나오고, 1 대입한 함수값 찾아보니까 1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나오는 상태야. 맞아. 자, 그리고 몇 콤마 몇을 지나? 0,0을 지나고 있어.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져?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1,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3차 함수 그래프가 0,0 지나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됐어요? 오케이. 자, 이 녀석이 무슨 근을 가질 거래? 양의 실근 1개랑 음의 실근 2개를 가질 거래. 그치? 그럼 요 상수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지만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2개를 가질 거야?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2개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x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고 왼쪽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겠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오케이.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이 높아져 봤자 이때보다는 밑에 그려져야 되고, 자, 너무 밑에 그려지면 양의 실근 2개, 음의 실근 하나를 가져버려. 조건 안 맞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때보다는 위에 그려져야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이때 y값이 2였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k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라고.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구나 하고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돼? 이렇게 해줄 거야. 자, 그 다음 유형 3번으로 가자. 유형 3번. 자, 유형 3번 계속 똑같은 문제야.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계속 똑같아. 이거 3차 함수니까 이 내용 사용해도 되고, 그치? 될 수 있으면 그래프 이용해서 풀으라고. 그래프 그리는 거 계속 연습해 놔야 돼. 자, 504번 보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k는 0. 뭐랬어? k만 이항이랬어.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k 해놓고 앞에 있는 거를 함수라고 생각하고, 자, 뒤에 있는 것 따로 함수라고 생각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점이랑 이 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니까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기 위해서 미분해보면 3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하고 되고 3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3일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 그래서 x가 몇 또는 몇? 마이너스 3 또는 1 하고 나와. 자, 그 값 찾아보니까 f의 마이너스 3은 여기다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27 더하기 27 더하기 27이라서 27 나오고, f의 1은 1 대입하니까 1 더하기 3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5하고 나오겠다. 맞지? 자,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그렸죠? 일단 0,0을 지나고, 그치? 0,0 지나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상수항 다 이항하는 거야. 그치? 그래프 조금이라도 그리기 쉽게. 자, 0,0 지나고, 자, 극대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 지나고, 극소값은 1, 마이너스 5 지나고, 3참수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거라고. 맞지? 자,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거니까 상수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면 돼? 이렇게 대충 그려주면 돼. 자,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봤자 얘보다는 아래쪽에, 얘보다는 위쪽에 그려지면 되겠네 하고 판단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k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27까지야.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7부터 5까지야. 이렇게 결론 내겠다. 푸는 패턴 계속 똑같잖아. 그치? 푸는 패턴도 계속 똑같아. 자, 유형 4번이랑 유형 5번도 한번 해볼게. 유형 4번 보면은 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랑 자, y는 2x 더하기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할 거야. 자, 그럼 어떤 의미인지 한번 대충 볼게. 3차 함수 그래프가 있을 거고 자, 기울기가 2짜리인 2차 함수, 1차 함수랑 3차 함수가 두 점에서만 만날 거래. 그제? 두 점에서만 만날 거니까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맞아? 혹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럴 때 k 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치? 접할 때 k 값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자, 그렇다고 해서 윤석 막 미분해가지고 얘랑 접할 때 조건 찾고 어쩌고저쩌고 뭐 해도 상관은 없어.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교점이 두 개래.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과 2x 플러스 k가 만나도록 만들어준 요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 나오게끔 만들면 되겠다고. 교점이 두 개니까. 맞아. 그치? 자, 그래서 k만 빼고 이항을 했어. 자,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이 k. 얘도 이항해버리자. k 플러스 3 이렇게 됐어. 그치? 정리해주면. 이렇게 됩니까? 그치?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fx라고 두고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뒤에 있는 거를 상수함수라고 생각할 거야. 자, 그래서 그 값 찾기 위해서 미분해 볼 겁니다.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6x 나오고 3x로 묶어주니까 x 마이너스 2하고 돼. 자, 그래서 x가 0과 x가 2에서 그 값을 가질 수 있고 자, 실제로 극대값 극소값 찾아보니까 f의 0은 0 나오고 f의 2는 8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4 나와.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그려줄 거야? 0,0을 지나고 2, 마이너스 4를 지나게 이렇게 그려줄 거야. 맞지? 자, 그랬을 때 요 녀석이랑 요 상수함수랑 몇 개 점에서 만날 거라고? 두 개 점에서 만날 거라고. 맞아? 자, 그럼 상수함수랑 두 개 점에서 만나려면 요 상수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극소값을 진하게 그려지거나 극대값을 진하게 그려지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k 플러스 3이 몇 또는 몇일 거라고? 0 또는 마이너스 4일 거라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7일 거야 라고 결론 낼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푸는 패턴이 전부 다 비슷비슷비슷해. 그치? 자, 유형 4번까지 일단 풀고 가자. 유형 5번은 조금 설명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유형 4번까지 대표 문제 포함해서 짝수번만 일단 풀어보고 홀수번은 숙제로 한번 해볼게. 자, 유형 5번 갈 겁니다. 유형 5번에다가 배표를 되게 많이 쳐놓으세요. 한 5개 이상 쳐놓을 거야. 유형 5번에 자, 곡선 박해점에서 접선의 개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랑 조금이라도 쉽게 푸는 방법이랑 두 가지 한번 해볼 거야. 자, 2,a라는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이 곡선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형태의 문제야.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정석대로 풀어보면 자, 어쨌든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어. 맞아? 자,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이 3차 함수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뭐 할 거라고? 접점을 설정해 줄 거라고. 접점을 몇 콤마 몇이라고 설정해 줘? t, t 세제곱 더하기 2하고 설정해 줄 거야. 요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그치? t, t 세제곱 더하기 2. 자, 그럼 접점을 설정해 줬으니까 우리는 기울기를 찾아줄 수 있어. 기울기는 뭐 하면 돼? 요 함수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하면 돼. 그래서 3t 제곱. 좀 더 쉽게 어떻게 하라고? 얘 t로 미분하면 그게 기울기라고. 알았지? 접점과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3t 제곱에 x-t 더하기
t 세제곱 더하기 2 하고 해놓고 그제 자, 그 접점에서 접선을 쫙 우리 그리다 보니까 어디를 지나고 있대? 얘가 2,a를 지나고 있대. 맞아요. 2,a를 지나고 있어. 자, 그래서 2a 대입해 주니까 a는 3t 제곱에 2-t에 더하기 t 세제곱 더하기 2 모양으로 나올 거고, 그치? 전개해서 정리해 줄 거야. 자, 그러면은 6t 제곱 마이너스 3t 세제곱 더하기 t 세제곱 더하기 2하고 나와 있어. 자, 계산해줘서 얘도 넘겨주지 뭐. 그래서 2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나왔어. 그제? 문자 되게 많네. 복잡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잠깐만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어떤 문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식이 나왔지? t를 찾기 위해서 나왔어. 맞아. t가 뭔데? 교점의 x 좌표. 맞아. 그러니까 얘는 t에 대한 방정식이야. 자, 그러면 t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생각해 줄 수 있네. 그 실근의 개수가 뭐랑 같아? 교점의 x 좌표의 개수랑 같아. 맞아. 자, 그럼 실근을 교점을 접선을 3개 그려줄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교점이 3개가 나온다는 얘기고, 맞아. 접점이 3개가 나온다는 얘기고, 접점이 3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이 방정식의 실근이 3개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3개 접선 그려줄 수 있다는 얘기는 접점이 3개 나온다는 얘기고, 접점 t가 3개 나온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3개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 방금 해봤던 문제랑 이제 똑같이 풀면 돼.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하기 위해서 상수항 파트 다 이항시켜 버릴 거야. 그래서 2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2 마이너스 a 두고, 자, 얘를 f라고 할 거야. ft는 2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되고 y는 2 마이너스 a와의 교점의 개수가 3개 나오도록 만들 거라고. 자, 그래서 미분해서 극값 찾아보니까 6t 제곱 마이너스 12t 하고 나와서 6t로 묶어주니까 t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0이 되는 t 값은 0과 2 있으니까, 자, 0 대입해보자. f에 0은 0 나오고 2 대입해보자. 8이 16 마이너스 46, 24니까 마이너스 8 하고 나오겠지? 자,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0,0에서 극대값, 2, 마이너스 8에서 극소값 그려주게 갖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다고. 오케이. 자, 그럼 이 녀석이랑 세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져서 2 마이너스 a의 범위를 찾아줄 수 있겠네. 자, 2 마이너스 a는 그래서 마이너스 8부터 0까지라서 2 빼주니까 마이너스 a 범위가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2라서 a의 범위는 0부터 2부터 10까지 이렇게 될 거라. 알겠습니까? 이제 를 조금 쉽게 한번 풀어볼게. 자,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이 녀석은 살짝 개념 하나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변곡 접선이라는 얘기를 알고 있어야 돼. 그치? 자, 변곡 접선은 뭘 변곡 접선이라고 얘기를 하냐?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을 변곡 접선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그럼 3차 함수에서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은 항상 3차 함수랑 다시 만나는 점이 생겨. 그치? 무조건 생깁니다. 무조건. 그치? 딱 한 점만 빼고 그 점이 뭐냐면은 변곡점에서의 접선이야.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3차 함수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게 돼 있어. 그치? 마치 뭘 갖는 것처럼 보여? 세제곱 그래프처럼 삼중근을 갖는 형태처럼 보이는 거야. 그치? 그래서 변곡 접선은 이런 식으로 3차 함수를 뚫고 지나가는 형태의 접선이 나옵니다.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만나는 점이 생겨 안 생겨? 절대로 생기지 않아. 알겠어요? 절대로 생기지 않아. 자, 이 녀석을 변곡점에서의 접선이다 해서 변곡 접선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그래서 변곡 접선의 특징은 변곡 접선에서 접선을 그리면 3차함수랑 다시 만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 다른 점에서는 전부 다 3차함수랑 다시 만나는 점이 이렇게 생길 거야.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생겨. 자, 그럼 변곡 접선의 또 다른 성질은 뭐가 있냐? 자, 변곡 접선을 쫙 그려봤을 때, 그치? 자, x 값을 고정시켜 주면은, 그치? x 값을 고정시켜 주면은, 자, 요 x는 a라는 요 직선과 변곡 접선이랑 만나는 요점이 있어, 그치? 그거보다 아래쪽에서는 접선을 하나만 그려줄 수 있어, 그치? 한 개. 변곡 접선 위에 있는 점에서는 접선을 두 개를 그려줄 수 있어. 어떻게? 한 개, 두 개. 됐어요? 자, 변곡 접선 위의 점과 요 그래프 위의 점 사이에서는 접선을 세 개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으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됐어요? 자, 변곡 접선이 아니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는 접선을 다시 두 개를 그려줄 수 있어. 어떻게? 하나, 둘. 요점에서 이렇게 접선하고. 또 다시 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접선을 한 개를 그려줄 수 있어. 요거 하나. 이제? 자, 그래서 얘가 변곡 접선과 접선의 기울기래. 접선의 개수에 대한 문제야. 그치? 알고 있으면 되게 유용합니다. 그치? 알고 있으면 되게 유용해. 오케이. 자, 그걸 여기다가 적용시켜보면은 뭐 찾자고? 변곡점 찾자고. 그래서 y는 x 세제곱 더하기 2가 되고 미분해보면 3x 제곱이 되고 한 번 더 미분해주면은 6x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은 x는 0 있고, 그치? 그 값은 따로 없는 형태야. 그치? 미분해서 0 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아.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야?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그 다음 x는 0에서 변곡 접선을 찾아줄 겁니다. 뭐 여기서는 찾는 거 어렵진 않은데, 그치? 원래 정석대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x는 0이라는 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기울기 찾아줄 거고, 여기다 대입해서 지나는 점 찾아줄 거야. 오케이. 그치? 자, 그럼 변곡 접선이 어떻게 나왔어? 기울기가 0짜리. 0,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0짜리인 이 녀석이 변곡 접선이 됐어. 그치? 변곡 접선. 자, 그 상태에서 뭐래? 2,a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려줄 거래. 2,a라는 점은 x값이 2잖아. 그치? x값이 2야. 자, 거기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려줄 수 있다라고 이랬으니까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된다고? 변곡 접선 위의 점부터 요 점 사이에서 그려지는 접선을 세 개 그려줄 수 있다고. 그치? 실제로 확인해주면 쑥 이렇게 3차 함수가 나왔을 때 변곡 접선과 요 점 사이에 있으면 접선을 3개 그려줄 수 있대. 됐어? 자, 어떻게 그려줄 수 있냐면은 극단적으로 하자. 네. 이렇게 3개. 자, 그렇게 됐어. 그지? 3개 그려주는 거 확인이 돼. 요쯤에 있을 때 접선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3개 그려줄 수 있다고. 맞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뭐야? A, 2,a라는 점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점은 뭐야? 2,2가 되는 거고 이때 점은 뭐야? x에다가 2를 대입한 함수값이니까 2,10하고 될 거라고. 그래서 a의 범위는 2부터 10까지 끝하고. 여기서 그치? 대충 미분해서 그래프만 뚱땅 그려주니까 다 끝나잖아. 그치? 알고 있으면 되게 유용해. 자, 그래서 변곡 접선과 접선의 개수에 대한 거 정리해보고 대표 문제 포함해서 밑에 있는 것까지 두 문제만 풀어보고 우리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자, 514번 같이 한번 풀어보고 가볼게. 514번도 마찬가지로 정석대로 푸는 거랑 변곡 접선 이용해서 푸는 거 두 가지로 한번 풀어줄 거야. (514번) 보면
1,a에서 곡선 y는 x 세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 서로 다른 세 개 접선을 그릴 수 있도록 실수값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접선 세 개야. 자, 일단 정석대로 푸는 법부터. 자, 정석대로 풀려면은 어떻게 풀어줘야 돼? 일단 뭘 설정해줘? 접점을 설정해줘. 됐어? 자, 접점을 뭐라고? t, t 세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 하고 설정해 줄 거고, 기울기는 어떻게 나올 거야 그럼? 요걸 미분해서 t를 대입한 녀석, 혹은 얘를 t로 미분한다고 했어. 자, 그래서 t로 미분해주면 3t 제곱 플러스 2가 바로 기울기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이 y는 3t 제곱 더하기 2에 x-t 더하기 t 세제곱 플러스 2t 더하기 1 하고 될 거고, 그치? 자, 이 접선을 쭉 연장시키면 몇 콤마 몇을 지나고 있을 거래? 1,a를 지나고 있을 거래. 1,a에서 그어준 접선이니까. 맞지? 자, 그래서 x에다가 1, y에다가 a 대입할 거야. 그럼 a는 3t 제곱 플러스 2에 1-t 더하기 t 세제곱 플러스 2t 더하기 1하고 나올 거고, 전개해줘버리면 3t 제곱 플러스 2 빼기 3t 세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t 세제곱 플러스 2t 더하기 1 하고 나올 거고. 어우 복잡해. 2t, t 없어지고 남는 것만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2t 세제곱 했고, 얘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3 하고 나올 거라고. 맞지? 자, 그래서 싹 다 넘겨주면은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방정식 나오는데, 얘가 무슨 근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맞지?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 이항에서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은 3 마이너스 a라고 둔 다음에, 왼쪽에 있는 저식을 ft라고 두고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오른쪽에 있는 거를 상수함수라고 둬버릴 거야. 맞지? 자, 그 상황에서 이 녀석 그래프 그려보기 위해서 미분해보면은 f'의 t는 6t 제곱 마이너스 6t 나와서 6t로 묶어주니까 t 플러스가 아니자 t 마이너스 1 나오네. 그래서 t가 0 또는 1 하고 나올 거고, 자, 그때 함수값 찾아보니까 f의 0은 0 나오고 f의 1은 마이너스 1 나오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야? 요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가 1, 마이너스 1로. 그치? 자, 그 녀석이랑 요 상수함수랑 몇 개 점에서 만날 거래? 3개 점에서 만날 거래. 그치? 자, 그러니까 3-a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3-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네. 3 빼주니까 마이너스 a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네. 그래서 a의 범위가 3부터 4까지야.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 그치? 자, 두 번째, 변곡접선 이용하는 거야. 자, 변곡접선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 함수 x 세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이라는 요 함수의 변곡점을 찾아줄 거야. 알지? 변형시켜서 변곡점을 찾는 게 아니고. 알지? 자, 그래서 이 녀석 미분해주니까 3x 제곱 플러스 2 나오고, 한 번 더 미분해주니까 6x 나왔어. 얘가 0이 되는 x값이 몇 나왔어? 0 나왔어. 그치? 자, 그때 접선의 기울기 찾기 위해서 여기다 대입해보면은 접선의 기울기는 2 나오고, 그치? 또 접점을 찾아보면은 0을 원래 함수에다 대입하는 거니까 0,2라고 나올 거라고. 맞아.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x 더하기 2라고 나올 거야. 맞지? y는 2x 더하기 2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 녀석 그래프 그래서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0,1이 접점이 되게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을 변곡접선이 되게끔 3차함수가 그려져.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알겠어요? 됐지? 자,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점이 뭐야? 1,a에서 그은 접선을 찾고 싶어.
그래서 x값이 1이야. 그럼 x값이 1인 거에 대해서 어디 사이에 그려져 있어야 된다고? 함수값과 변곡 접선 사이에 그려져 있어야지만 세개 접선을 그려줄 수 있을 거라고. 맞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몇 나와? 1,3 나오고 원래 함수에다가 1 대입하니까 몇 나와? 1,4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1,a에서 요 a라는 y값은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에 그려져 있어야 된대. 그래서 3부터 4까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변곡 접선 이용해서 하는 것도 알고는 계셔야 돼. 잘했다. 속도가 속도 해야지. 속도가 속도 설명 안 해줬었지 예전에. 나중에 적분 끝나고 하자 그랬었지. 맞아? 아 적분 진도 나가야 되는데 언제 나갔지? 그 부분은 안 나가도 돼. 쉬워서. 자, 그 다음 유형 6번부터 볼 거야. 유형 6번부터 또 차근차근 해봅시다. 유형 6번에서 나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부등식에서의 활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등식에서의 활용. 뭐? 사탕 껍질을 먹는다고? 안 깐 거예요. 못 깐 게 아니라. 아, 안 깐 거예요. 사탕 껍질이랑 싸워서 졌어? 아니요, 안 깐 거예요. 이 정신승리인가 그런 거지. 아예 안 깐 거예요. 자, 부등식에서 활용한 볼 거야. 부등식에서 활용. 부등식에서 활용. 자, 방금 방정식에서는 우리는 뭐 따져봤었어? 실근의 개수 따져봤었어. 자, 부등식에서는 어떤 걸 따져볼 거냐면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올 건데 첫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뭐 a보다 크거나 같다. 뭐 k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 형태가 나올 거야. 알았지?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기본으로 한번 해볼게.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돼. 자, 요 녀석은 보통 어디서 나올 거냐면은 2차 함수나 또는 4차 함수에서 나올 거야. 근데 2차 함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다뤄봤으니까 2차 함수 안 나올 겁니다. 4차 함수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 그래서 4차 함수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돼. 맞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요 녀석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된다고? X축 4차 함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그치? X축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돼 안 돼? 안 돼.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겨버리잖아. 그치? 안 돼. 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줘야 된다고? 4차 함수 그래프가 전부 다 X축 위에 그려줘야 된다고. 맞아? 그럼 4차 함수 그래프가 전부 다 X축 위에 그려진다는 거를 모든 점에서 다 따지고 있을 거야? 아니, 2차 함수도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 위에 다 그려져 있어야 돼 한다고 모든 점에서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따져주는 거야? 아니라고. 뭐에서만 따져줘? 꼭지점이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겠네. 따져주잖아. 꼭지점이 뭔데? 이 2차 함수에서 최소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라. 알겠지? 자,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최소값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4차 함수로 나올 거고. 알겠지?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결국 뭘 따라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치? 근데 4차 함수에서 최소값은 보통 어디서 가죠? 극소값에서 최소값을 갖네. 맞아. 그러니까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이제 이게 부등식에서의 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형태는 어떤 모양이 나올 거냐면은 특정한 구간을 줄 거야. 특정한 구간을 준 상태에서 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주랍니다. 됐어요? 아이고. 그치.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았거든. 다음에 쳤다 갖다 놔야 되겠다 항상.
자, 특정한 구간 안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줄 거야. 알겠지? 자, 보통 이 녀석은 어디서 많이 나올 거냐면은 3차 함수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왜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는 거니까 실수 전체에서 최대값, 최소값 같은 거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줄 거야? 제한된 범위를 줄 거야. 알파부터 베타까지. 오케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자, 그럼 이 녀석은 제한된 범위를 줬을 때 3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뭐 하면 돼?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마찬가지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이해돼? 글쎄? 자, 만약에 이번 수능에서 나온 거거든? 수능? 모의고사에서 나온 거거든? 고3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였을 거야. 맞나? 작년밖에 안 나오네. 올해 나온 건지 작년에 나온 건지 지금 헷갈려. 작년 수능인지 올해 유흥모인지 지금 헷갈려. 작년 수능이었던 것 같아. 작년 수능. 만약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 fx라는 3참수가 마이너스 k부터 k 사이에 있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 그제? 요것만 나온 게 아니고 요것까지 나왔다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 요 제한된 범위에서 fx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은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k보다 커져갖고 최대값은 k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그치? 요 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k와 k 사이에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k보다 작을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k보다 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치? 이게 바로 부등식에서의 활용. 오케이. 어렵지 않은 문제야. 자, 거기에 대한 문제 유형 6번부터 한번 또 쭉 풀면서 한번 해볼 겁니다. 1번, 유형 6번. 516번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대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6x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래. 그치? 자, 그럼 몇 차 함수? 4차 함수 나왔어. 모든 실수니까.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찾아주면 된다고? 자, 요 녀석을 하나의 함수로 생각해서 4제곱 빼기 4x 세제곱 플러스 16x 더하기 a라고 생각해서. 그치? 자, 요 녀석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겠다고. 근데 최소값은 보통 어디서 가죠? 극소값에서 최소값을 갖겠대. 그래서 결국 극값 찾아주는 문제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극값 찾기 위해서 미분해 볼 거야. 미분해 보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16 하고 나와서 4로 묶어주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 나오니까 조립제법 인수분해 할 거야. 제발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4 0 하고 나오겠네. 글쎄?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어? 4에 x 플러스 1에 완전 제곱식이네. x 마이너스 2에 제곱하고 됐어. 자, 그럼 극값 어디서 가져? x가 몇일 때 극값이야? x가 몇일 때 극값 가져? 저번 시간 설정했었잖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만 극값 가져. 0 되는 x값은 마이너스 1과 2 있지만 2에서는 극값 안 가져. 왜? 중근 가지니까 미분한 게. 됐지? 오케이. 됩니까? 되냐고. 왜 3참수 그래프 지금 어떻게 그려졌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뚫고 지나가고 2에서 중근 가졌으니까 2에서 지금 부호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플러스였잖아. 그러니까 4참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 거라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증가하게 그려질 거라고. 극값 안 갖는다고. 그제? 극값 가지려면은 얘가 어때야 된다고 했어? 미분한 게 x축을 뚫고 지나가야 된댔어. 중근 가지면 극값 안 갖는댔어. 알겠어? 이제 그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그래야 문제가 편해집니다. 이제 증간표 그리고 있을 거야? 어느 세월에? 그치? 그래서 여기서 바로 x가 마이너스 1에서만 극값 같네.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 값만 구하면 돼. 거기서 극소값 가질 테니까. 4참수가 극값 하나 가지면 그거 무조건 극소값이니까. 그치? 자, f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더하기 4 마이너스 16 더하기 a라서 a 마이너스 11 나오고 얘가 바로 극소이자 실수 전체에서 보면 최소가 될 거라고. 이제
그래서 이 최소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A의 범위는 11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돼. 자, 유형 7번 볼 거야. 7번 마찬가지로 0부터 4까지에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래. 자, 이번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3차 함수를 줬어.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이 제한된 범위에서 요 녀석을 3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 그치? 3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줄 거라고. 그치?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최소값만 찾아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2차 함수의 최소값 찾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부터 찾고 시작했어? 꼭지점부터 찾고 시작했어. 즉 극소값부터 찾고 시작했으니까 3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극값이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고 시작할 거라고. 자,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6x니까 3x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2. 걔가 0 되는 x값은 0이랑 2 있고. 맞지? 오케이. 제한된 범위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건 2밖에 없네. 맞아?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0이랑 여기가 2라고 했는데 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려? x가 0일 때부터 x가 4일 때까지만 그리래.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그려놓고 최소값만 찾아주면 돼 우리는. 그러니까 2 대입한 함수값만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어요? 그래서 f의 2를 찾아보면은 8-12 더하기 a니까 a-4가 나오고. 자, 이 a-4라는 거는 함수, 3차 함수에서 극소지만 자,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 안에서는 최소값 역할도 할 거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얘가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a는 4보다 크거나 같겠네 하고 결론 내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해돼? 자, 그 다음 유형 8번. 자, x가 2보다 큰 상황에서 x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 하고 나왔어.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녀석이야. 제한된 범위를 주어놓고 3차 함수가 0보다 큰 범위를 찾아줄 겁니다. 맞지? 자, 그러니까 뭐 할 거야?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극값 찾을 거야. 자, 그래서 얘를 하나의 함수라고 두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 극값 찾기 위해서 미분해 볼 거야. 3x 제곱 마이너스 12. 그래서 3으로 묶어주니까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가 0 되는 x값은 마이너스 2랑 2 있는데 이 안에 있어 없어? 없네. 그치? 오케이? 주어진 범위 안에 그 값이 없어.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줄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인데 그래프를 2보다 큰 쪽에서만 그리래. 그치?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안에 주어진 범위 안에 그 값이 없는 모양이야. 그치?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소값이 있어 없어? 최소값이 없는 모양이야. 그치? 그럴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최소값이 나올 때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텐데 최소값이 없는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치? 이런 모양이 있을 때는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요 끝점을 가지고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지만 요 부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봐줄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어떻게 생겨? 지금 2보다 큰 쪽에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2보다 큰 쪽에서 요 함수 그래프가 0보다 큰 쪽에 즉 x축 위에 그래프가 다 그려지기만 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밑으로 내려와 봤자 어디까지밖에 못 내려와. 이렇게 그려질 때보다는 위쪽에 그려줘야 되겠네. 알겠습니까? 이해돼? 그치? 자, 그럼 우리는 뭘 체크해줘? 중간에 있는 점을 체크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체크해줄 거야? 2에서의 함수값만 체크해줄 거야. 그치? 이 범위 시작점에서 체크해 줄 거야. 그래서 f에다가 2를 대입한 함수값 8-24 더하기 a 걔가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x축 위에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딱 0이어도 돼? 딱 0이어도 2보다 큰 쪽에서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있네. 그치? 그래서 등호 들어가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넘겨주니까 a의 범위는 결국 16하고 찾아줍니다. 그치? 자, 그래서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최소값이 존재하는
형태랑 최소값이 없는 형태 두 가지로 나눠져. 그래서 최소값이 있을 때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고 최소값이 없을 때는 그래프 그려가면서 어떤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지만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체크만 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유형 9번. 유형 9번부터는 이제 똑같은 문제. 방금 했던 유형 1, 2, 3, 6, 7, 8이 제일 기본적인 형태의 유형 문제고, 그치? 자, 그 녀석을 살짝 응용하기 시작할 거야, 이제 유형 9번부터는. 자, 유형 9번 보니까 유형 9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fx가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6x하고 나와 있고 gx가 3x 마이너스 a하고 나와 있어.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fx 그래프가 y는 gx보다 위쪽에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의 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그럼 이 함수 그래프가 이 함수 그래프보다 위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부등식으로 써보면 fx가 gx보다 더 크면 되잖아. 맞지? 더 크면 되잖아. 더 위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지? 맞아. 오케이. 자, 얘가 더 크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대로 부등식 써보면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3x 마이너스 a하고 될 거고, 자, 넘겨주면은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하면 된다고. 어느 범위에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녀석 함수라고 생각하고 극값 찾아볼 겁니다. 자, 미분해보면 3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 하고 나오고, 그치? 자, 3으로 묶어줘가지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인수분해하면은 3에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과 x가 1에서 극값을 가질 건데, 자,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인 상태에서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래프 그리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 안에서 뭐가 1 대입한 게 최소값의 역할을 할 거라고. 됐시오? 그래서 x가 1일 때 최소값은 물론 극소값이면서 최소값이야. 자, 원래함수 세대가 1 대입하니까 1 더하기 3 마이너스 9 더하기 a, 걔가 0보다 커야 되는데 a는 5보다 크구나. 자연수 a의 최소값이니까 a가 6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지. 알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뒷페이지 속도가 속도네 바로. 자, 여기까지 일단 풀고 그 다음으로 가자. 부등식 풀어보고 속도가 속도 설명하지 뭐. 자, 속도가 속도 한번 보자. 에서 설명하지 뭐. 자, 속도가 속도는 어떤 내용이냐. 자, 우리는 항상 어디서만 살펴볼 거냐면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서만 살펴볼 거야. 알겠지?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녀석,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녀석에 대해서만 살펴볼 겁니다. 막 이렇게 가는 거는 살펴보지 않을 거야. 이건 언제 살펴보겠어? 미적 2에 가서 살펴보겠지. 그치? 알겠냐고. 자, 그래서 수직선 위를 움직인 점에서만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시각 t를 줄 거야. 자, 시간이라는 거는 음수 나올 수 없어. 시간은 항상 양수인 상태로. 시간이 0일 때는 이제 출발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시간은 항상 양수인 상태로. 자, 어떤 수직선 위를 P라는 점이 움직이고 있대. 막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막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치? 그때 시각 T 후에 P점의 위치를 우리는 XT라는 좌표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치? 오케이? 뭐 3이다. 그러면 XT가 3인 거야. 5다. 그러면 XT가 5인 거야. 그치?
오케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녀석.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줄 거냐? 요 파트에서는 위치에 대한 식을 줄 거야. 그치? 자, 위치에 대한 식을 뭘로 줄 거라고? t에 대한 함수로 줄 거라고. 알겠어요? 위치에 대한 식을 줄 거야. 자,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는 속도를 찾아줄 건데, 그치? 자, 속도에도 두 가지가 있어. 속도에는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가 있어. 자, 평균 속도는 어떤 점 P가 0에서의 위치가 0이었고 T가 뭐 3에서의 위치가 9였어. 그치? 1에서의 위치가 3이었고 3에서 위치가 9였어. 그치? 자, 그랬을 때 평균 속도를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 시간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다음에 위치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자, 이 녀석을 살짝 문자로 표현해버리면은 시간 위치 있을 때 T1, T2에서의 위치가 각각 X1, X2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T2-T1 분의 X2-X1 하고 계산한 거야. 그치? 뭐랑 같아? 평균 변화율이랑 같겠네. 그치? 오케이,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치?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속도는. 그치? 자, 순간 속도는 그럼 뭐겠어? 미분계수, 미분해가지고 대입해준 게 순간 속도일 거라고. 알겠어? 순간 속도. 그치? 순간 속도. 자, 그래서 순간 속도를 구하면은 이 녀석은 뭐냐? 순간 속도를 다른 얘기로 얘기를 하면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 이라고도 얘기를 해줄 거고. 그치? 어떤 시간에서 위치의 변화율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 미분을 하면 된다고. 그치? 그럼 뭐를 미분해 줄 거냐? 위치를 미분해 줄 거야. 그럼 속도가 나와. 그치?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위치를 미분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위치를 미분한 녀석을 우리는 속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어? 미분. 자, 그럼 속도에서 우리는 가속도를 찾아줄 거야. 가속도는 다른 말로 뭐가 되냐면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야. 그치? 그러니까 뭐 하면 되겠어? 속도를 미분하면 되겠다고. 그게 바로 가속도. 알겠어요? 그치? 미분하면 가속도. 자, 반대로 가속도에서 속도 찾고 싶어.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되고, 속도에서 위치 찾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된다고. 미분이랑 적분은 서로 역연산이니까.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속도라는 거는 방향이 있어. 알았어요? 속도에는 방향이 있어. 자, 그래서 너네 기준으로 너네 왼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를 음의 방향, 너네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를 양의 방향으로 얘기해 줍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왼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음의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양의 방향이야. 수직선도 이렇게 있을 때 이쪽 원점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면 양수고 이쪽으로 가면 음수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양의 방향, 왼쪽으로 가면 음의 방향인 거야.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속도는 방향이 있어, 방향. 그치? 방향이 지금 방금 뭘로 들어왔어? 부호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속도가 양수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속도가 음수라는 거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됐지? 자, 그 속도에서 방향을 없애주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줘?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그럼 속도에서 방향을 주고 싶어. 방향이 뭔데? 부호잖아. 그치? 방향을 없애고 크기만 나타내주고 싶은 거야. 그걸 속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방향은 근데 부호였잖아. 부호를 없애주려면 뭐 하면 되겠어? 절대값 취하면 되겠지. 그치? 그거를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치? 자, 그거를 이제 적분하면은 거리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이해돼? 자, 그래서 속도가 속도 파트는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끝이요. 그치? 자, 위치 알려줄 거고,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그치? 속도는 방향이 있어. 그래서 방향을 없애준 거를 속력. 그거를 적분하면 다시 움직인 거리 하고 나올 거라고. 자, 위치, 거리 적분해서 찾는 거는 나중에 적분 가서 할 거고. 그치? 일단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속력 찾는 것까지는. 그치? 그래서 예전에 우리 자기계발서 중에서 뭐 있었어?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속도에는 방향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하여튼 문과 놈들. 왜 웃어?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 부분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일 거야. 글쎄? 이 부분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그치? 속력이 아니고 방향이다라고 하긴 왜? 왜 속력이 아니고 방향이다라고 해야지. 이응택은 속력이 아니고 방향이다. 그래야지. 그래야 말이 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속도는 방향이 있고 속력은 방향이 없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 그치? 속력 찾으려면 뭐 한다고? 속도에다가 절대값 붙이면 되겠다고. 오케이. 자, 유형 10번부터 보자. 유형 10번. 유형 10번에서 봐주면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알려줬다고. 위치 X가 뭐 나왔대?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 하고 나왔대. T가 A에서의 속도가 0하고 나왔을 때 상수의 A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속도가 0 나왔어. 위치에서 속도 찾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된다고? 미분하면 된다고. 그치? 그럼 속도는 뭐 나와?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t 더하기 4 나오고 t가 a에서의 속도 찾고 싶은 거니까 t 대신에 a를 대입한 게 t가 a에서의 속도 나올 거라고. 그게 뭐 나온대? 0 나온대. 그래서 a가 2구나. 어우 쉬워. 뭐 이렇게 쉽지? 그치? 쉽잖아. 솔직히 쉽잖아. 아니야? 그럼 호응 좀 해줘. 관객이면. 에이 야유하는 거야 지금? 관객이? 자, 그렇지. 자, 시각 T에서 뭐 알려줬어?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 알려줬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P점의 가속도를 구할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다가 밑줄 쳐놓고 자, 운동 방향이 바뀌었대.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이란 얘기야. 그치? 그럼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왼쪽으로 움직였으니까 그치? 속도가 양수였다가 속도가 음수로 바뀌는 순간이잖아. 그럼 바뀌는 순간적으로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속도가 0이 되겠네.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찾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위치 알려줬으니까 속도 찾아줄 거야. 미분해버리면은 속도가 나오고 미분하니까 6t 세제곱 마이너스 38에 24t 제곱 더하기 50t 마이너스 10이 나와. 왜 50이지? 30이지? 깜짝이야. 자, 6으로 묶어주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5t 마이너스 2하고 나왔어. 자,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할 겁니다. 1, 마사, 5, 마이 1로 될 것 같아. 1, 마삼, 2, 0하고 또 1로 될 것 같아. 1, 마이 0하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인수분해했어? 6에 x-1의 제곱에 x-2 걔가 0이 되는 순간일 거고 그치? 자, 그때 x값 t인데 그때 t값이 뭐랑 뭐 나와? 1 또는 2하고 나와. 자, 그런데 어디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 1에서 운동 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네. 왜 2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부호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어디서 운동 방향 바뀌었어? 2초에서 운동 방향 바뀌었다고. 맞아.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에 t는 2가 될 거고 문제에서는 뭘 찾으래? 가속도 찾으래. 그러니까 속도 한 번 더 미분해 줘야 되겠지. 미분하면은 속도 미분하는 거니까 18t 제곱 마이너스 48t 더하기 30 나오고 거기 있는 t에다가 뭐 대입하래? 2 대입해서 열심히 계산해 주면 되겠대. 그게 바로 가속도. 알겠어요? 그래서 이 관계식만 확실히 외우고 있으면 돼. 자, 뒷페이지 유형 13번, 12번, 유형 12번, 13번, 14번, 15번까지 한번 해결해 볼게. 몇 분 남았어? 14분 남았어? 충분하네. 다 풀고 가겠네. 가기 전에.
편광 렌즈 신기한데. 써가지고 막 빛이 없어지고. 피종 보니까 되게 싫었던 거 같네. 아 저는 재밌어. 아, 재밌었어? 근데 막 이중슬리 실험하는데 오차율 막 400% 나오고. 이상했는데. 와, 이중 슬릿 실험도 해? 그래서 세 번씩 하고 실험. 이야. 100 곱하기 전에도 4가 나왔다는 거. 열차. 자, 제동 후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까지 움직인 거리 한번 찾아볼게. 자, 그럼 보자.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후에 뭘 알려줬어? 위치를 알려줬어. 그치? 위치를 알려줬어. 자, 그랬을 때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찾아줄 겁니다. 멈췄대. 멈췄으니까 뭐가 0이야? 속도가 0이지. 그치? 자, 속도가 0인 거 찾아주는 거니까 우리는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줄 겁니다. 미분하면 24t 빼기 1.2t 뭔 소리야? 24 빼기 1.2t가 0 나오는 t값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1.2분의 24 그래서 20 나올 거고. 그치? 자, 그러니까 제동할 때까지 20초가 걸린다는 거고. 맞지? 자, 그럼 우리는 20초 후에 위치는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찾아줄 거야? 위치가 거리겠지. 그치? 제동 건 순간 위치를 0이라고 생각하면은 t초 후 위치가 바로 제동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그냥 t가 20일 때 위치 찾자고. 자, 그래서 x가 24t-0.6t 제곱에서 t 대신에 20 대입해버리지. 그래서 480 빼기 0.6 곱하기 400 하면 되는 거니까 480 빼기 64 240 해서 240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시면 돼. 자, 유형 13번 보자. 13번 지면에서 40m 속력으로 쓸데없는 건 빼고 t초 후에 높이를 h라고 하면은 얘가 40t-5t 제곱하고 나왔대. 자, 이 공이 지면에 도달했을 때 최고 문제 잘못 읽었어.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높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이제 공을 이제 어떻게 던질 거야? 위로 똑바로 던질 거야. 그치? 자, 그럼 공을 던졌으니까 어떻게 돼? 쭉 올라갔다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지. 맞아. 그치? 그럼 최고 높이는 어디야? 여기가 최고 높이네.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 왜? 운동 방향이 위로 올라가다가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그치? 운동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순간적으로 속도가 0 될 거라고. 그치? 방금 속력이라고 한 건 아니지. 속도라고 했지, 우리. 우리 속도라고 했잖아. 아니야. 속도라고 했어. 이권대 속력이라고 했을 리가 없어. 자, 아무튼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어디 속력이라고 해. 속도야, 속도. 그치? 속도. 자, 그래서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나와야 될 거라고. 맞아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높이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 공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공의 위치를 알려줬으니까 얘를 미분해서 속도를 찾아줄 거야. 그래서 속도는 뭐 돼? 40-10t가 되고 걔가 뭐가 되는 순간을 찾아줘? 0이 되는 순간을 찾아줘. 그래서 t가 4초 후에 최고 높이에 도달할 거고. 그치? 자,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그 최고 높이를 찾으시오라고 얘기했으니까 t 대신에 4를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높이는 40t-5t 제곱에서 t 대신에 4 대입하면 되겠다. 그래서 160 마이너스 5 곱하기 16이니까 80. 그래서 80 하고 나오겠대. 알겠어요? 그치? 80이 바로 최고 높이. 막 어렵진 않잖아. 그치? 자, 유형 14번 볼 거야. 유형 14번 보면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제
도함수 활용 파트로 들어와서 우리한테 그래프를 주어졌다라고 하면 항상 뭘 체크하라고? 어떤 그래프를 줬는지를 체크하라고. 그치? 원래 함수 그래프를 줬는지 미분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줬는지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우리한테 그래프를 주었을 때 속도 그래프를 줬는지 위치 그래프를 줬는지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달라져. 그치? 자, 이 문제에서는 뭘 줬어? 속도 그래프를 줬어. 그리고 웬만하면 속도 그래프를 줄 거야, 너네한테. 그치? 속도 그래프를 줬어. 자, 속도 그래프 보니까 어떻게 그려졌어? 이렇게 그려졌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하고 나오게. 자,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라고 이랬네. 자, 이 속도 그래프를 우리는 해석을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 자, 처음에 t가 0에서 출발한 후에 이 점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속도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조금 커지니까. 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속도 양수잖아. 그치? 속도가 양수니까 어디 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에서 A에서 최고 속도가 되는 거고 B에서 속도가 0이 됐다. 그럼 B부터 D까지는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네. 그치? 자, 그럼 왜 속도가 음수 나왔으니까. 그래서 B에서 순간적으로 속도가 0 나왔다가 다시 운동 방향이 어땠어? 바뀌었어. 다시 D에서 속도가 0 나왔다가 다시 운동 방향이 바뀌었네 라고 생각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억부터 차근차근 보면은 t가 a일 때 가속도가 0이다 라고 했어. 가속도 어떻게 찾아주는 거지? 속도 알려줬으니까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야. 미분하면 뭘 찾아줄 수 있어?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줄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라는 거는 우리는 뭘 찾는 거야? 속도 그래프에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지 체크하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A에서 접선의 기울기 0 나왔어? 0 나왔네. 그래서 맞는 얘기 하고. 이해돼? 오케이. 자, 니은 보자. 니은. T가 B에서일 때 B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운동 방향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는 뭘 체크해줘? 속도가 0인 점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고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럼 B에서 속도가 0이 나왔고 왼쪽 오른쪽에서 부호가 바뀌었네. 맞아? 자, 그러니까 운동 방향 바뀐다. 맞는 얘기가 될 거라고. 맞지? 자, T가 A랑 T가 C에서 운동 방향이 같다 하고 됐어. 자, T가 A에서 운동 방향은 뭐야? 속도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T가 C에서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운동 방향 같아? 안 같잖아. 그치? 들린 얘기. 자, 그 다음 레일. T가 B부터 D까지 해서 P의 속도는 감소한다. 그치? 자, 속도가 감소한다 나왔어. 자, 속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체크를 해줄 거냐? 그치? 자,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 증가 감소는 어떻게 찾는 거지? 미분한 게 양수면은 증가고, 그치? 미분한 게 음수면 감소잖아. 맞아. 자, 그러니까 뭘 체크하는 거야? VT 그래프에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니까 0보다 작은지 체크하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감소해. 하지만 여기서는 어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네. 증가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증가 감소가 바뀌었어. 오케이? 그래서 속도는 감소한다. 틀린 얘기. 그치? 감소하다가 C를 기준으로 다시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그래프를 줘줬을 때 우리가 주어진 이 내용이 실제로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꼭꼭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 마지막 유형 15번 가보자. 유형 15번.
자, 유형 15번에서는 시각에 따른 변화율 해가지고 나와 있어. 자, 위에 있는 거 한번 볼게. 자, 위에 있는 공식처럼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 공식처럼 나와 있는 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처음에 길이의 변화율, 두 번째 넓이의 변화율, 세 번째 부피의 변화율 해가지고 나와 있어. 그치? 자, 그래서 길이의 변화율 해가지고 옆에 공식처럼 써 있는데 고민하지 말고 같이 위치의 변화율, 지금까지 찾아왔잖아. 위치의 변화율이 뭐니까? 속도니까.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위치의 변화율 찾기 위해서 위치를 뭐 하면 된다고? 미분하면 된다고. 그게 바로 위치의 변화율 속도가 된다고. 알겠습니까? 됐지? 오케이. 그러니까 길이의 변화율을 찾고 싶어 뭐 하면 돼? 길이 찾은 다음에 미분하면 된다고. 넓이의 변화를 찾고 싶어 넓이 찾은 다음에 미분하면 되는 거고. 부피의 변화를 찾고 싶어 부피씩 찾은 다음에 미분하면 그게 바로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알겠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15번 보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긴대. 물결이 생긴대. 그치? 자,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씩 늘어날 거야. 자, 그러니까 t초 후에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2t 하면 되겠네. 맞아. 자, 그랬을 때 돌을 던진 지 3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 찾으랍니다. 그래서 넓이의 변화율. 자, 여기서 너네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3초 후야?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6짜리니까 넓이가 36파이 나와. 그거의 변화율이니까 미분할 거야. 0 나오네. 안 돼. 그렇지?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찾은 다음에 그걸 미분하고 3을 대입하라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넓이를 실제로 찾은 다음에 미분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t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낼 겁니다. 자, 그럼 넓이는 어떻게 나타날 거라고? t초 후에 반지름의 길이가 2t니까 2t의 제곱파일 거라고. 그래서 4파이 t제곱하고 나올 거고. 자, 이 녀석의 변화율 찾는 거니까 미분할 거야. 그래서 뭐가 돼? 8파이 t하고 나올 거고. 맞지? 자, 그 녀석의 t 대신에 3을 대입한 24파이가 우리가 찾고 싶은 넓이의 변화율 하고 찾아주면 되겠다. 그렇지? 자, 만약에 이 원의 둘레 길이의 변화율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길이의 변화율이면 만약 예를 들어서 길이의 변화율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자, 길이에 대한 식을 찾아줄 거라고. 그러면 2파이r이니까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2t 정리해주면은 4파이 t 나오고. 자, 얘를 미분해 주니까 뭐 돼? 4파이 나와. 거기 있는 t 대신에 3 대입할 건데 없네. 그냥 4파일 거라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뭐 책에다가 요거 표 정리해 두고 대표 문제 포함해서 밑에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